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헌법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헌법 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 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 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의 모든 헌법 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헌법 개정의 발의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있는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 법률로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배아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의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운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나 경고 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 사업법이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조항들이 권리 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범죄 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 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 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지급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 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생 선발 시기 구분에 있어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청원경찰법상 품위 손상행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을 준하여 경비 및 공안 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영장 없이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행위는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직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 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 행위는 강제력에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 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 제공 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 원리, 적법 절차 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 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복수 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종교 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 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육군 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 권력에 개입하여 선교 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 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피성년 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리한 자기 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 수시 모집 입시 호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 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형법은 법규범으로 법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 법률에서 범죄 구성 요건은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 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 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상대범은 범죄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계속범은 범죄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갑이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B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포하여 A가 사망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갑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사냥을 나온 갑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A로 알고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포하였으나 사실은 A의 사냥개였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갑이 이웃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에게가 맞아 다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상해 미수죄가 성립한다. 현역 군인이 국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 사찰에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 지출죄는 회계 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 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 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 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 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 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은 책임능력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라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의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방법과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방법의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형법 제12조에 정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2조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 행위자의 강요와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 집행 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 사기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에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예비 문무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 효과가 발생한다. 형법 제62조의 이해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 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형법에 의하면 징역이나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벌금 과료가 병가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을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에 의하여야 한다. 단순 폭행, 존속 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 존속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 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재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에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범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 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3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제3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제3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작물이 될 수 있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갑이 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와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 이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 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 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물을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갑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 방해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갑과 함께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을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갑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용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 수사기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조 사문서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공용 서류적 무효죄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제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에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 위조죄에서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류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체류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체류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체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갑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갑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위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그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후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라고 함은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 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 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 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경찰 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 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3자가 피해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의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 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회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단서의 특신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주권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에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 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 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 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을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림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찰학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경찰국가 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일어나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헌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 경찰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예방경찰, 진압경찰,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 국가경찰,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 평시경찰, 비상경찰,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적용 법규에 따른 분류,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실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통치권 집행을 위한 계획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인적 관할이란 광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숙주를 받지 아니한다.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한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초기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공무원은 수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초기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이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CPTED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확보하여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행위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영역성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로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원리이다.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치안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업무 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전 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등이 있다. 문영순, 성산포 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함. 안병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함. 나석주, 임시정부 경무국 경무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함. 안종삼, 구례 경찰서장 재임 당시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보도연맹원 480명을 방면하였으며 내가 만일 반역으로 몰려 죽는다면 나의 혼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함. 영국의 국립범죄청 NCA는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 SOCA와 아동범죄대응센터 CEOPC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 BKA는 연방헌법기관 요인들에 대한 신변 경우도 담당한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승정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경찰 비례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 비례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자귀, 부자귀,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경찰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 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경찰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구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협조적 통제는 수능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 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부하 직원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실시된 후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각 중앙관서의장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국고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와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포함한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건설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1급 비밀에 속한다.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이른다.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시설 전반에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텍스트로 메트로판, 러미나, 진해 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도치감과 환각작용을 느끼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 배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여 흔히 정글주스라고도 불린다. 카리소프로돌, S정, 골격근 이완에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 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LSD,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 합성한 무색, 무취, 무미에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내성은 있으나 금단 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포폴,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 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 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검사 마취 등에 사용되고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한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 후 별도의 음주 사실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 처분 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